아이고. 자, 오늘은 이제 미래를 경영하라 세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저희가 그랬어요. 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는 옛날 같은 경우 산업화 시대나 농업사회에서 세상이 변할 때는 눈에 보였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기계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나 보구나. 컴퓨터가 오니까 정보화 시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졌죠. 뭔가 변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보화 시대, 또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하이 컨셉 시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변화가 빠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빠르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나, 그 기업들의 성격은 어떤가, 뭐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 인재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나, 그러면 기존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어느 정도 사업은 돌아가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했는데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뭐 특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원했던 그 사업 방식은,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가 원했던 사업 방식은, 방향은 이런 정보화 시대, 후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템도 잡았지만 계속 어려운 이유는 문화가 산업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 사이에 괴리가 느껴져서 경영자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무리 어떤 뭐 같이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났었지만 다 와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 강의가 그 친구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제 오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컨설팅을 한 게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썼던 계약서는 우리가 최소한 지킬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이 성공을 할 때까지. 고객 성공이 우리 계약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훨씬 더 혁신적으로 해주고 거기 계신 분이 그 속한 조직에서 더 훌륭하게 되게끔 많이 지원을 해드렸어요. 업무도 지원도 해주고. 그거는 계약서에 없었지만 그게 바로 서비스가 아니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이 중요했다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 성공이 더 중요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이트를 만드는 그 고객 만족 회사였으면 뭐 한 300만원, 400만원이었지만 저희가 고객 성공을 시키기 위한 그 서비스나 이런 계약이나 그런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그 300만원에서 1억 6천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간단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아니 이 회사나 누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들이 안 풀어져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풀게 해주는 게 이 저희가 말하는 그 고객 성공,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A인 줄 알았는데 같이 혁신을 하다 보니까 B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B까지 예상을 해서 만드는 그 A,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고객도 만족하고 저희도 성공을 하고 또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보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는 고객에게 정교한 통합 솔루션과 멋진 경험을 제공한다. 딱 이 말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고객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한다면 그 담당자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절대 만족하지 않는 고객을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혁신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일할 때는 좀 힘들지만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되게 멋있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렇다면은 저희는 어떤 이 고객 하나 그 담당자하고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는 모두가 봤을 때 이 모두는 이 계약서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온 이 커다란 것들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음에 다른 컨설팅을 할 때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호흡이 있는데 그간 맞춰온 호흡이 있을 텐데 그러면 독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회사들을 또 그런 협력 업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컨설팅이나 다른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핸드폰이 이렇게 해서 저희 이 핸드폰은 전화도 잘 걸려요. 하지만 저희가 만든 핸드폰을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전자파가 차단이 되고 여기가 되게 변기보다 더 더러운데 이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기능을 막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살까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특별히 많이 설명하지 않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런 기능까지 있었다고 하면 고객이 감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을 더 첨가를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훌륭한 경험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부서간의 벽이 사라진 세계로의 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서가 없는 것 같잖아요. 회사에 어떤 특별히 맡은 부서가 없고 일이 막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체계적이어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 이렇게 이 조직을 디자인한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회사를. 그렇다면 이 회사는 왜 그런 모습을 갖춰지게 됐고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모든 회사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안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도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잘못 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더 잘 알겠지.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부당한 건데도 그 조직이라는 게 관료적이다 보면은 아랫사람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던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있는 세력 싸움. 이쪽이 좀 잘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부서의 예산을 나눈다면 이쪽이 너무 잘하다 보면 이쪽은 받을 수 있는 게 적잖아요. 이런 경쟁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같은 회사인데도 어디서 얘기하는 게 어디선 들리지가 않거든요.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하나로 뭉치려면 알고 있는 지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그 기업들이 점점 공룡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하는 팀하고 기술을 만드는 그 연구팀하고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일어날까 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